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호재와 악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밀고 당기기 과정이 꾸준히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날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전 거래일 0.8% 안팎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선은 이 분위기를 끊어가고 있다라는 데 좀 더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 혹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은요, 악재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에 병력을 다시 좀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가한 서방 국가들의 농산물이나 식품 수입을 1년간 금지 혹은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도 맞불을 놓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이와 함께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날은 소폭이나마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변동폭이 크지 않게 나왔는데요. 소폭의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좀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종가부터 살펴보면은요, 0.08% 상승을 하면서 16,443.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후반 들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하더니 이제 상승으로 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 18개였는데요. 가장 흐름이 좋았던 부분 바로 P&G입니다. 프록터앤갬블이 이날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코카콜라와 제너럴 일렉트릭, 월마트, 듀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대체로 이 소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조정받은 12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공사 보잉이 30개 종목 가운데는 가장 부진했습니다. 2.42% 비교적 조정폭이 컸고요. 이어서 통신업체 AT&T가 1.4% 밀려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나 이 버라이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순으로 나타나는데 AT&T나 버라이즌 이런 통신업체 흐름이 좋지가 못했고요. 그리고 대형 IT주인 이 마이크로소프트, IBM도 나란히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S&P 5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도 소폭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종가 체크해보면은요, 0.00%,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포인트로는 0.03포인트입니다. 아주 소폭의 상승률은 거의 전날 종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920.24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출렁거림도 그다지 크지가 않았고요. 오후장에서는 더욱더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도 이날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되면서 전일 종가와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0.05% 상승 4,355.0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 앞서서 좀 흐름을 짚어봤고요. 오늘은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M&A와 관련해서 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에 따라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동안의 통신업계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던 3위의 업체 스프린트의 4위 티모바일 인수, 이 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스프린트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이 티모바일 인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를 들면서 인수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에는 모두 다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3위 업체와 4위 업체가 손을 잡는다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건데요. 스프린트 이날 19% 가까이 급락 나왔습니다. 이어서 P인수 기대감이 있었던 티모바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가 않았는데요. 이날 8.4%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M&A 무산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냈던 21세기 폭스와 타임워너의 흐름인데요. 21세기 폭스사는 타임워너에 대한 인수 철회를 밝혔습니다. 이 800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됐고요.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 탄생은 이렇게 되면서 무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P인수 기대감이 있었던 타임워너가 이날 12% 넘게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21세기 폭스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적에 발목이 잡혀서 급락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1위 소셜 커머스 업체 그룹폰인데요. 실적 부진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날 크게 밀려났고요. 특히나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운더리치 증권사에서는요, 이 그룹폰이 마진이 아닌 매출 확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와 함께 목표가를 기존 대비 40%나 내린 $6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룹폰 이날 13%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지금 $6선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주가 흐름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 대체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러시아 쪽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 이와 함께 이탈리아 쪽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하락의 원인이 됐는데요. 대체로 0.6% 안팎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 0.69% 하락했고 독일 닥스 30 지수 0.65% 밀려났습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 0.61% 조정을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정도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증시는 2.27%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